강력한 남자와 함께 강력 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돌직구 강력반장은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 반장님과 함께 살펴볼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부터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바로 이겁니다. 가수 UN 출신의 최정원 씨인데 최정원 씨가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예요. 어떤 사건에 준비되어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여성의 원룸을 찾아가 흉기를 협박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스토킹 혐의입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요. 긴급 응급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 지속, 반복, 예방이 필요하다라며 긴급 응급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일단 김 변호사님, 네. 자, 이 스토킹 혐의란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긴급 응급조치를 법원이 승인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스토킹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스토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죠. 근데 이게 지속적이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야 되는 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돼야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따라다닌다든가, 계속 접근한다든가, 주거나 뭐 학교 이런 데에서 지켜본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메일을 보낸다든가, 심지어는 자기 물건을 막 둔다든가 이러면은 불안하거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되게 되면 막 이제 위협하고 가해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너 접근하지 말아라, 연락하지 말아라, 너 그러면 가둬둘 거야? 이런 식의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긴급한 순간에는 일단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응급조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응급조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장을 받아서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급하잖아요. 그럼 일단 조치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를 검사를 거쳐서 판사에게 승인받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응급조치라는 거고 판사의 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으니까 긴급하게 해서 긴급 응급조치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하고 싶으면 잠정 조치라는 걸 별도로 또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최정원 씨가 경찰의 스토킹 혐의로 입건이 왜 됐고 법원은 긴급 응급조치를 왜 승인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전말을 함께 살펴보시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최정원 씨가 전 연인과 수차례 이별 과정에서 전화를 일단 했다는 보도예요. 그런데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보도됐는데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너도 결과에 책임지라 등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성의 원룸을 찾아갔는데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라는 게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보시면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네. 여성의 집에 찾아갔는데 흉기를 두고 찾아갔다. 그리고 그 이전에 오가던 메시지에서 다 뭐 죽어야 끝이 난다라는 어떤 섬뜩한 이야기가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좀 결정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남녀가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요. 이게 보면 이제 헤어지기 싫은 사람이 계속 좀 따라다니면서 헤어지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상대방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 왜 이러니? 나 너 더 안 만날 거야. 단순히 이런 정도에 그친다고 하면 이거를 스토킹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공포감을 주는 행위. 너를 죽일 거다. 흉기 들고 찾아간다. 너희 집까지 내가 간다. 죽어야 끝난다. 이런 식의 공포감을 준다든가 내진 단순히 이렇게 찾아가는 게 불안감까지 주는 경우로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스토킹이 된다는 거고 지금 그 피해자는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흉기를 들고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정원 씨 입장은 내가 뭐 흉기 들고 찾아가는 건 아니다. 이게 뭐 약간 뭐 자해를 뭐 암시하는 말들이 약간 와전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되게 보면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있고 통화했던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 보통
피해자들이 다 요즘은 통화 녹음을 해요. 아. 그런 통화 녹음 같은 거를 들어본다든가 내지는 찾아간 행태를 보면 요즘에는 집이나 학교 주변에 CCTV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CCTV에서의 행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좀 수사를 더 해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최정원 씨 입장도 전해지고 있어요. 함께 보시죠. 이별 과정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겠다 했다. 이에 자해를 시도한 것이다. 스토킹을 했다거나 집에 흉기를 들고 간 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 연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이 자해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와전된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스토킹을 한 적도 없고 집에는 흉기를 들고 간 거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은 일단 스토킹 혐의로 입건을 했잖아요. 네. 법원에서 좀 내용을 봤을 것 같은데 네. 응급조치를 승인했다라는 건 일단은 최정원 씨의 행동이 위협적일 수 있다 여성에게 이렇게 판단한 그럼요. 건가요? 그리고 이 긴급 응급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정말로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법원에서 다 승인해 줍니다, 보통. 아 그래요? 네, 보통은 승인을 해주고 일단 긴급하게 이런 상황이야.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현행범 같은 느낌이거든요. 현행범 같은 느낌으로 해서 당장 급하네. 그럼 일단 승인. 그러면 이 조치를 앞으로도 이어갈 건지 이건 이제 응급조치가 아니라 잠정조치라고 하는 별도의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 있어서는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를 좀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거 잠정조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기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긴급 응급조치는 대부분 다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자, 이 최정원 씨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력 사건이었고요.